학원은 안 간 거야? 학원은 한 번도 안 다녔어. 과외도 안 받고 EBS 강의 들으면서 그냥 예습하고 공부해서 전교 1등까지 했어. 혼자 공부해서 전교 1등을 찍었다는 내용의 소설은 여기 있네요. 스튜디오 친구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19학번 장현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어교육과 20학번 구주원입니다. 반가워요. 제가 오늘 이분 스펙 보고 정말 많이 깜짝 놀랐는데요. 뭐 놀랄 가지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영상 보시면서 멘탈 꽉 잡고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하나 파보기 전에 너가 어떤 고등학교를 통해서 이 학교에 오게 됐는지부터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 우선 나는 일반 고등학교 졸업했고 수시 전형으로 입학했어. 그러면 수시 전형으로 입학했다면은 가장 궁금한 건 내신이거든, 사실. 혹시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 성적이 어땠는지 간단하게만 얘기해 줄래? 우선 중학교 때는 상위권이었던 것 같고 최상위까지는 아니었어? 최상위는 아니었어. 오. 고등학교 내신은 1.03. 자, 일단 여기서 첫 번째 놀라셨죠? 1.03이라는 건요, 여러분. 성적표에 2등급이 2개? 3개? 정도일 텐데. 2학년 1학기 때 사회문화랑 일본어를 2등급 문을 열어가지고 그때만 1.2였고 나머지 5학기는 다 1.0이었어. 그러니까 내신을 내는 5학기 중에 4학기가 올일이었다. 맞아. 그리고 2학년 1학기 때만 2과목이 한 등수만 올라갔으면 1.00이 나왔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오늘 이분에게서 얻어갈 게 정말 많아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서울대학교에 가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을 텐데 혹시 어떤 거였어? 사실은 서울대학교에 가고 싶지는 않았어. 엄연히 말하면 일반 대학교에 가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나는 초등교육을 전공하고 싶다는 생각이 컸거든. 그래서 초등교사를 하려면 교육대학을 가야 되기 때문에 교대를 가야지. 일반대는 생각이 없었는데 아무래도 전교 1등이라는 타이틀이 있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스카이에는 꼭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너가 안 가고 싶어도 하나는 넣어보자. 맞아. 일단은 그래서 딱 서울대학교 한 곳만 지원을 했고 사실은 합격 결과가 나오고도 내가 그 S대 서울대에 합격을 했다. 신기하다. 그냥 그 정도였는데 오히려 갈 생각은 없었어. 그때도. 붙었는데도? 신기하다. 그냥 그런 느낌이었고 오히려 서울교대랑 경인교대 중에 어디 가지? 고민을 했었지. 그럼 그 짧은 시간 안에 서울대학교를 가야겠다고 결심한 이유는 뭐야? 사실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서울대학교라는 일반 대학교에 가서 너가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인생에서 도움이 될 거다. 그리고 국어교육이기 때문에 너가 원하는 교사의 꿈도 이룰 수 있어서 좀 서울대학교를 추천을 많이 하셨어. 그래도 서울대학교 과가 교육과였으니까. 맞아. 사범대학이었으니까. 만약에 뭐 인문대학이나 다른 곳이었으면 아무래도 교대를 가지 않았을까? 맞아. 그랬을 것 같아. 그러면은 너가 이제 아까 서울대학교 하나만 넣었고 일반 대학교는? 그럼 나머지 5학교는 교대를 다 지원을 했던 거지? 합격한 학교는 혹시 어디였는지 말해줄 수 있어? 우리 학교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랑 그리고 서울교대, 경인교대, 교원대학교 초등교육과 그리고 진주교대 이렇게 합격했어. 교대 올킬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교대와 교육과를 올킬한 데는 그 많은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렇죠? 본인의 생기부에서 또는 본인이 고등학교 때 했던 활동 중에서 교대를 가기 위해서 했던 특별한 활동 같은 게 있으면 소개해주면 좋을 것 같아. 일단 봉사활동을 좀 열심히 했던 것 같아. 나도 좀 충격받았는데 이게 3학년까지 3년 동안 500시간을 했더라고, 봉사시간을. 그냥 했는데 모아보니까 500시간이 넘어서 선생님들이 많이 놀라셨던 기억이. 봉사활동은 되게 여러 가지를 했었어. 평일에는 학교 끝나면 바로 근처에 있는 지역 아동센터 가가지고 교육봉사 1~2시간씩 정말 매일 했었고 매일매일? 근데 토요일에는 내가 따로 자율동아리로 봉사단을 했어가지고 그 봉사단에서 독거어르신 댁 방문해서 이제 이야기도 나누고 그런 봉사도 했고 뭐 지역 축제 가서 돕기도 하고 일요일에는 아예 시 단위의 그런 봉사단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요양원 가가지고 뭐 치매 예방으로 색칠 공부도 하고 비즈 만들어가지고 이런 봉사도 하고 밥도 먹여드리고 이런 식으로 좀 정기적인 봉사도 많이 했고 그 외에도 뭐 그냥 일회성으로 하는 봉사활동도 진짜 다양하게 했었어. 그러면 그 봉사활동을 했던 게 내가 교대에 가기 위해서 봉사활동을 했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양이 많거든? 봉사활동을 하면서 그냥 생기부에 들어가야지라고 했던 마음가짐이었던 거야? 아니면 다른 마음이 혹시 있었던 거야? 교육봉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뭐 아동센터도 가고 방학 때는 초등학교에서도 이제 수업봉사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꿈이 교사다 보니까 교육봉사는 자연스럽게 좀 많이 하게 됐고 단순히 어떤 공부를 잘해서 교육대학을 가는 게 아니라 진짜 교사가 되고 싶어서 교육 경험을 많이
했었어. 재밌었어? 진짜 재밌었어. 나는 이렇게 말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공부만 하면 좀 힘들고 지루하잖아. 그렇지. 학교 근데 생활 때. 봉사할 때는 너무 재밌기도 하고 매번 다양한 일이 일어나. 정말 처음에는 말도 안 걸고 눈도 안 마주치셨던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나중에는 이름도 불러주시고 이런 것들이 되게 재밌고 새로운 이벤트잖아. 그러면서 뿌듯함도 있고 재밌게 했던 것 같아. 그치. 그런 데서 보람을 느낄 수 있지. 그러면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봉사도 하고 너가 쭉 가져왔던 꿈들을 교육대학에 갔으면 뭐 이룰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제 교대를 선택하지 않고 서울대학교를 선택했어. 혹시 만족하니? 다행히 만족해. 다행히. 혹시 이유는? 사실은 처음에 대학 들어오고 1년 반 정도는 그냥 다시 교대 갈까? 이런 생각도 있었어. 왜냐면 교대를 너무 오래 준비하기도 했고 막상 그치. 서울대학교에 들어왔더니 코로나가 터지고 20년도에 그치? 맞아. 아무것도 못 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서울대를 졸업하고 나더라도 도대체 뭘 하고 살아갈까 이 답을 못 내리겠는 거야. 그래서 그냥 교대를 갈까 고민을 하다가 지금 이 마음가짐으로는 교대를 가든 내가 여기에 남든 그냥 후회를 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조금 제한된 환경이긴 했지만 뭐라도 해보자라는 생각에 방송국 들어가서 라디오 방송도 해보고 뭐 해보고 싶었던 춤 동아리 들어가서 막 춤도 춰보고 좀 다양하게 해보다 보니까 내가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다양한 경험을 하면 충분히 의미 있는 경험들이 가능하구나. 이 학교에 오길 잘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됐던 거. 그러면 아까 중학생 때는 최상위권까지는 아니었고 상위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맞아. 중학교 때는 뭐 반에서 몇 등 정도 했었는지 어땠어? 중학교 때는 반에서 5등에서 10등 사이였던 것 같은데 사실 10등까지는 안 갔던 것 같아. 그러니까 전교 5등에서 10등이 아니라 반에서 5등에서 10등. 근데 고등학교에서 내신 1.03? 참 궁금하시죠, 여러분? 대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따 다 얘기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혹시 그러면 중학교 때 그런 게 좀 궁금해. 시험 제일 못 본 게 몇 점이었어? 제일 못 본 거 일단 평균보다 못 본 적도 있어. 그 과목이 수학인데 내가 수학을 중학교 1학년 첫 시험에서 진짜 평균보다 못 봤거든? 학교 학년 평균 말하는 거지? 학년 평균보다. 그러니까 그냥 못했던 거지.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열심히 해도 공부를 못하고 이런 성적이 나올 수 있구나라는 걸 알아서 좀 많이 울었던 거 같아. 속상했겠다. 근데 내가 중학교 때 상위권이라고 했는데 사실 좀 중상위권에 있다가 학년이 높아질수록 좀 그래도 최상위권으로 올라가긴 했었던 거야. 이렇게 쭉 올라가서 맞아. 고등학교 때까지 이어진다는 거지? 맞아. 아까 수학은 잘 안 됐었다라고 했는데 맞아, 그럼 맞아. 중학교 3학년 때 수학을 다시 잘하게 됐니? 맞아.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그렇게 시험을 못 보고 수학을 진짜 제대로 다시 공부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수학 방과후도 듣고 수학 선생님들을 진짜 맨날 따라다녔어. 맨날 따라다니면서 질문하고 그래서 최애 수학쌤도 생기고 근데 중학생 때 그렇게 성실하게 공부한다는 게 사실 쉽지만은 않은 일이거든? 열심히 잘 해내고 싶은 마음은 어릴 때부터 있기는 했던 것 같아. 그러면은 본인의 중고등학교 시절을 돌아보면 어떻게 평가하고 싶은지? 나는 중고등학교에서 정말 단 한순간도 후회되는 순간이 없어. 공부도 다시 돌아가도 그만큼은 잘 못할 것 같고 멋있다. 활동도 지금 다시 돌아가서 할래라고 하면 몇 개는 힘들어서 안 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돌아와서 생각해보면 내가 그때 어떻게 했지? 그래서 참 맞아. 후회되지 않고 자랑스럽고 맞아. 그런 순간들이지. 그러면 너가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을 돌아봤을 때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맞아. 그러면은 이제 공부는 누가 시킨 거며 대체 본격적으로 누가 시킨 거냐? 집에서 내가 엄마가 지금까지도 한 번도 공부 좀 해라. 뭐 공부 왜 안 하니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없거든? 그렇다 보니까 공부도 그냥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하고 싶은 만큼 했고 나는 사실은 언니들 보면서 공부 시작했던 것 같아. 내가 세자매라서 3살, 5살 터울에 언니가 있는데 어린 마음에 언니들이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게 너무 멋있는 거야. 그리고 첫째 언니가 특목고에 진학하기도 해서 나도 저렇게 좀 멋진 공부하는 학생이 되고 싶다 그런 욕심도 있었던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교사를 꿈꾸다 보니까 잘 가르치려면 일단 내가 많이 알아야 되고 많이 공부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강했어. 언니분들이 약간 너의 롤모델? 맞아. 그 우상 그런 느낌이었구나. 맞아. 중학교 때 꾸준히 공부한 것도 놀랍고 성적이 점점 올라갔다는 것도 되게 신기한데 그럼 이제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리고 중학생 친구들이 혼자 공부하기가 좀 어려워하는데 공부하는 습관 같은 건 혹시 어떻게 가지게 됐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해. 나는 매일 조금씩 공부했어. 그러니까 막 밤새 가면서 늦게까지 하는 스타일은 전혀 아니었고 오히려 부모님께서 공부에 대한 압박을 전혀 안 하시는 스타일이라 그냥 밤이 되면 일찍 자라 하셔가지고 그래서 잠도 잘 자면서 그냥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지만 정말 꾸준히 했었어.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루 밤새는 건 쉬울 수 있어, 사실은. 그냥 핫식스든 스누피든 뭐든 먹은 다음에 그냥
하루만 딱 하면 되는데 맞아. 매일 꾸준히라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그 습관을 잡게 된 건 어떻게 한 거지?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서 음. 매일 이 공책에 한쪽씩 공부한 내용을 적어서 제출하고 가라 이렇게 하셨었거든. 어. 이제 이걸 쓰려면 어쨌든 아침 5시간, 쉬는 시간, 점심시간에 공부를 해야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걸 쓰기 위해서 뭐 영어 단어도 외우고 수학 문제풀이도 하고 암기 과목 공부도 하고 이러면서 계속 매일마다 걔를 쓰다 보니까 어. 주말에도 진짜 틈틈이 공부하게 되고 음. 그렇게 자투리 시간을 계속 활용하게 됐던 것 같아. 그러면 막 친구들이랑 놀고 싶진 않았어? 쉬는 시간, 점심시간 때? 근데 우리는 이게 되게 학급 분위기가 좋은 반이라서 그랬나? 약간 서로 쓰면서 아 너 이거 공부해? 막 이러면서 서로 퀴즈도 내고 오히려 같이 공부했어. 이런 바람직한 중학교 친구들이 있을 그걸 되게 강압적으로 받아들이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잖아. 왜냐면 그치. 한쪽에 내가 공부한 걸 채워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혹시나 그런 걸 느끼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하는 음. 친구들도 있었는데 그래도 같이 하니까 좀 재밌게 했던 것 같고 음. 나는 한 번 하면 진짜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라 어. 쓰던 공책을 업그레이드해서 더 큰 사이즈의 공책으로 바꿔서 막 채웠었어. 아, 공부한 내용이 너무 많아서 안 들어갔던 거야? 더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 더 많이 하고 싶어서? 어.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 중학교 1학년 정도부터 매일 도서관에 갔었거든? 그것도 진짜 도움이 됐던 것 같아. 초등학생이 도서관을 간다고요? 그냥 공부할 곳이 필요하니까 그냥 친구랑 매일 갔던 것 같아. 난 이런 사람을 처음 봐요, 태어나서. 여러분도 그러시죠? 저도 지금 잘 이해가 안 돼요. 아까도 말했듯 저는 그냥 학교 끝나면 맨날 애들이랑 놀고 싶고. 아니, 왜냐면 학교에서 6, 7교시 동안 공부했으니까 좀 놀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바로 도서관을 갈 수 있는 건지.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에 도서관에 가서 학교 끝나자마자 그것도. 맞아. 난 학교만 끝나면 맨날 축구하고. 그러면은 매일매일 도서관을 갔다라고 했으면은 학원은 안 간 거야? 내가 학원은 한 번도 안 다녔어. 학원 안 다니고 과외도 안 받고 EBS 강의 들으면서 그냥 예습하고 공부해서 혼자 공부해서 전교 1등까지 했어. 그 어떤 뭐랄까요? 소설에서 나오는 완벽한 모범생의 정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적이 천천히 쭉 오르고 학원도 안 다녀, 과외도 안 했어, 혼자 공부해서 전교 1등을 찍었다는 내용의 소설은 여기 있네요. 매일 도서관 가고 한 것도 아까도 말했지만 그냥 다른 친구들 학원 갈 시간에 나는 도서관 가서 몇 시간 공부하고 그러다가 집중이 만약 안 되면 그냥 바로 앞에 공원이 있거든? 거기 산책도 하고 운동기구도 하고 그런 식으로 좀 재밌게 공부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고등학교 때보다는 중학교 때가 공부에 대한 부담이 조금 덜한 시기여서 좀 더 마음 맞아. 편하게 공부할 수 있었던 걸까? 나는 중학교 때는 공부 부담은 진짜 아예 안 느껴본 거야. 나는 할 일을 먼저 하고 쉬는 스타일이라 먼저 해놓으면 오후에 너무 편한 거야, 밤에. 그렇지. 그래서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다가 자고 그게 되게 좋았어. 그게 점점 습관이 됐던 거지. 맞아. 나는 시험이 그렇게 두렵진 않았어. 왜냐면 그냥 내가 이 정도 공부했는데 그래도 모르는 게 나오나 보다 약간 이런 마음도 있었고 사실은 어느 정도였냐면 고등학교 때도 그래서 암기 과목 같은 거는 시험 일주일 전에는 더 이상 공부할 게 없었어. 너?